제주도 펜션에서 전 남편 살해 혐의 받고 있는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그날 저녁에 지금 남편과 노래방 갔답니다. 경찰의 어이없는 대응도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들어온 소식 보면 전 남편 신체 일부가 발견이 됐다고요? 그 전에 김포 소각장에서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견된 건 그건 동물의 뼈로 확인이 됐고요. 오늘 나온 건 확인이 됐고. 오늘 나온 것도 사실 확인됐다고 보긴 좀 쉽지 않은데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추정되는 그 뼈가 발견됐다고 하는 것이고요. 네. 지금 국가수를 통해서 DNA 검사 등을 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네. 다만 이제 쓰레기 봉투를 버렸다고 하잖아요. 그 쓰레기 봉투에 그 행방을 찾는 과정에서 소각장으로 그 쓰레기 봉투가 흘러 들어가니까 네. 그 소각장을 계속 그동안에 경찰이 유해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는 과정에서 또 뼈 조각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이 되니까 네. 그걸 이제 유해가 혹시 아니냐 이러면서 지금 검사를 맡긴 그래요? 상황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뼈 조각이 아주 고온에서 고열 처리되고 조각조각 나 있다고 지금 경찰이 밝히고 있는데 아직은 확인해 봐야 네. 되고요. 그런데 지금 같이 사는 남편의 아들, 그러니까 의붓 아들이죠. 4살이었던가요? 네, 몇 달 전에 갑자기 돌연사했는데 이제 지금 남편은 그 내 아들 돌연사도 아마 고유정의 집 같다 하면서 검찰 고발했어요. 네. 지난 13일 날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건데요. 그동안에는 몰랐었는데 고유정의 그 전 남편 살해 사건 얘기를 듣고 보니 의보다들이 그러니까 내 아들이 사망했을 내 때도 아들도 조금 비슷한 것 고유정이 같다. 죽인 것 같다. 네, 그런 내용인데 그 당시 상황을 얘기를 한 걸 들어보게 되면 네. 퀸 사이즈 침대 2개를 붙인 방이 있는데 그 방에서 아들하고 같이 잤다는 거예요, 본인이. 네. 근데 그날 먼저 아들이 10시쯤 잤고 3월 1일 날 10시쯤 잤고 본인은 한 11시 정도에 고유정이 준 차를 마시고 책을 조금 보다가 12시가 넘어서 잠을 잤다는 건데요. 그 다음날 아침 10시쯤에 깨어났답니다. 깨어나 보니까 고유정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었고 아들은 엎드린 채 누워 있었는데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었었고 매트리스까지 젖은 상태였다. 그런데 고유정은 태연하게 외출 준비를 하고 화장을 했다는 얘기겠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뭔가 그 상황을 보고도 화장했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이제 그런 얘기인 것이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장례식을 갔다 왔을 때도 모든 것이 다 깨끗이 치워져 있었는데 그 치워진 상황이 전 남편 살해 사건 때 집을 치웠다는 것하고 좀 유사하게 맞아 떨어지더라.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인 것이고 또 어떻게 자기 아들이 이제 죽은 그날도 차에서 고유정 씨가 잠을 자고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상하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지금 남편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노 변호사 설명하신 부분요. 아이가 세상을 떠난 날 3월 2일 날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차에서 잠을 자고 있을 수가 있을지, 그리고 지금 고유정 씨 전 남편이 사망했을 때랑 비슷하게 제가 3월 8일 날 집에 왔을 때 집을 깨끗이 청소를 해놓고 집을 깨끗이 청소를 해놨더라. 그러니까 아들이 숨지고. 장례식을 제주에서 그냥 치른 거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장례식에는 고유정은 참석을 하지 않았고요. 다시 청주 집으로 지금 현 남편이 되돌아와서 보니까 집안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해 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이가 사망했을 당시에 입 주변에서 흘렸다고 하는 피라든가 이게 이불이나 이런 데 다 묻어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 말끔하게 다 치운 상태여서 지금 이제 다시 의심을 해보니 그때 치운 이유가 일종의 이제 그 고유정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 살해 증거를 없애기 위해 했던 거 네. 아니냐 이제 이런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장에 그 침대에 혈흔도 많이 있었고 사진이 있더군요. 네, 물론 저희가 많이 가렸지만, 아이가 돌연사했다. 또 경찰은 아버지 발에 눌려서 질식사한 것 같다 했는데 이런 흔적이 있지는 않잖아요, 보통은 상식적으로도. 그러니까 아버지 발이 눌렸다고 해서 그게 이렇게 흔적까지 남을 정도는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네. 화면 보시는 거는 그 아이 얼굴만한 크기의 혈흔이 묻어 있었다는 건데 왜 자꾸 저게 나오느냐 하면은 경찰에서는 소량의 혈흔이 입가에 묻어 있었다 이 정도로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심폐소생술과 관련해서 본인은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했는데 네. 경찰 발표는 그런 게 없었다는 얘기지만 그게 또 엇갈립니다. 그 응급대원들의 얘기는 심폐소생술 한 걸로 나오는데 문제는 또 거짓말 탐지기를 5월 28일 한 게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이 남편은 심폐소생술을 안 했다는 식으로 거짓말이 나왔는데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경찰서에서는 심폐소생술 관련된 질문을 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해서 서로 양쪽이 달라요. 중요한 거는 고유정을 의심하지 않고 자기를 사실은 의심했다.
친아버지를 의심했어요, 경찰이. 사실은 살인 사건이나 이런 부분은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그 부분도 좀 이상하게요. 네. 그 현재 경찰은 우리는 남편, 즉 아버지를 의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지 당시의 네. 유족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수사한 것뿐이다. 근데 네.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려고 한다. 이 근데 정도입니다. 사건 현장은 전혀 보존돼 있지 않고 시간이 많이 그렇죠. 지났으니까요. 저 매트리스라든지 전기 매트 다 이런 거 다 버렸다는 버렸다는 거죠. 거 아니에요, 고유정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 앞으로 수사를 뭘로 합니까, 경찰은? 지금 재수사한다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수사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냐라는 게 일반적인 중론이고요. 네. 당시 응급 구조대원들이 그 전화를 받고 갔을 때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하고 국가수 부검 결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겠다는 거죠. 엽기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의붓 아들이 사망한 날 새벽에 공교롭게 아파트 그 주민들 인터넷 카페 커뮤니티에 올렸죠. 네. 이런 글을 올립니다. 아이가 죽는 날 새벽에, 그러니까 0시입니다. 자정에 아이들 위해서 이런 이벤트 합시다. 제가 아이들을 좋아해서 입주자분들의 소통에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올려요. 그 저 카페 관련해서는 고유정을 안다는 그 이웃 주민들이 저 카페에 글을 올린 게 여러 번이고 또 사실은 아이들에게 물려줄 옷을 당신들이 주어서 고맙다 이런 얘기까지 많이 올렸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날, 그러니까 아이가 10시부터 밤에 잠을 잤다는 그 시간에 고유정은 늦게 잠을 자면서 아이와 관련된 내용을 저렇게 바자회에 관련된 내용을 올렸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고유정 씨가 뭐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한다면은 너무 엽기적이고 상식적이지가 않아서 아무도 사실 그 당시에는 그런 걸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고유정이 전 남편에게 다시 제주도에서 그 아들 보여준다고 만났는데 내가 성폭행 당하려 해서 뭐 저항하다가 손도 다쳤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사실은 졸피뎀이라는 그 수면 유도제가 그걸 먹인 정황이 나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그 졸피뎀을 고유정이 갖고 있었다는 사실도 현 남편. 경찰이 현 남편이. 몰라고 현 남편이 알려줬다고요? 그러니까 그 고유정이 그 청주 네. 집으로 오면서 여행 가방을 하나 갖고 온 거죠. 그 여행 가방 안에 파우치가 있었는데 그 파우치 안에 졸피뎀 처방받은 약이 있었다고 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약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약봉지랑 같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건 압수수색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 뭔가 의심스러워서 그 파우치를 열어서 확인해보고 졸피뎀이라는 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약봉지가 있다는 걸 보고 경찰에 연락을 해서 오히려 경찰이 그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네. 일종의 이제 부실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니 고유정이 누가 봐도 유력한 피의자인데 고유정 집에 가서 다 이렇게 압수수색하면서도 고유정 핸드백 안에 있는 약봉지를 몰라. 그 안에 남편에게 먹인 걸로 의심되는 졸피뎀이라는 수면 유도제가 있는데 그걸 확인 않고 경찰이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상식적으로는 좀 납득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저는 이제 이 현 남편이 주장하는 것도 우리가 너무 신뢰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좀 주의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사망한 사실하고 본인이 그 아이의 사망에 있을 때 같은 방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또한 전 남편이 사망하는 데 있어서 고유정이 역할을 하는데 지금 현 남편이 의심을 받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네. 더 역으로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인지 네. 이걸 지금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 남편이 주장하는 바를 사실은 네. 너무 신뢰하지 말고 조금 더 객관적인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아서요. 지금 화면에 잠깐 나갔지만 저기서 살해 정황을 덮기 위해서 이것저것 사면서도 포인트 적립했다는 것도 놀라웠는데 그렇게 해서 남편을 유기한 날 청주 집으로 돌아와서 지금 남편하고 그날 밤에 데이트를 했다는 데이트. 거죠. 노래방도 노래방도 가는 거 가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25일하고 27일 사이에 연락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네. 실종 신고까지 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고유정한테 현 남편이 연락을 하니까 성폭행 당할 뻔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빨리 집으로 와라 이래서 청주로 왔다는 겁니다. 네. 근데 청주에 새벽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잠깐 잠을 자고 일어나서 남편과 멀쩡히 데이트하고 그날 다 시신이 병원에 유기한 갔다는 날이잖아요. 유기한 날. 다시 병원에 갔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사진관 준비했습니다. 네. 준비가 됐나요? 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열리고 있는 우리 여자 월드컵 축구 우리 대표팀이 아쉽게 3패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16강 탈락했는데 네. 그래도 잘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남자 청소년 월드컵 대표팀도 저런 과정을 겪어서 결승까지 가서 준우승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조금 힘들지만 언젠간 영광의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네.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프랑스에서 지금 여자 축구 선수들이 뭐 이렇게 좀 출전한 것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네. 관심을 가집시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우리 여자 선수들도 가서 열심히 뛰고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려고. 그렇죠. 우리 저 20살 이하 선수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거기 가려서 저희가 오늘 저 사진 준비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건건 1년, 정확하게 1년 되는 날입니다. 지난 1년간 사사건건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비껴가지 않는 질문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